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2년 전국 일생활균형 실태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이 조사 내용을 보면 직장인들이 희망하는 주 단위 근무 시간은 36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최대 주 69시간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직장인들은 현재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임금근로자의 연차일 수는 2021년 기준 평균 17일이었지만 실제 사용한 연차일 수는 11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문화의 확산 등으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주 69시간제는 보완이 될 것 같은데요. 제대로 현실이 반영돼야겠습니다. 3월 20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올해도 대한민국 앱게임 스타트업에게 더 많은 시작이 생겨나길, 작은 가능성들이 피어나길, 이것이 구글플레이가 창구를 이어가는 이유. 구글플레이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앱게임 스타트업을 키워가는 창구 프로그램. 계속 함께 플레이. 구글플레이. 2023 한국소비자평가 픽업부문 대상 수상 기념으로 렉스턴 스포츠가 모두에게 혜택을 쏩니다. 5년간 수리비 걱정 없는 퍼펙트 케어도 쏘고, 또는 선수율에 따라 무이자 최대 60개월도 쏘고, 놀라운 혜택 추가. 조기 폐차 후 구매 고객에게는 최대 100만원 특별 지원까지. 특별 한정 차량 상상 이상의 혜택,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확인해보세요. 얼마에요? 인공지능 격리회계 얼마에요? 재고관리 제조 생산 얼마에요? 건설 현장 ERP도 얼마에요? ERP 월 39,000원. 창업기업은 6개월 무료. 비영리 관리도 얼마에요가 좋습니다. 얼마에요? 이 부가세 별도.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의 품격. 도시와 문화 인프라 속의 감격. 이 모든 걸 누리는 당신이라는 자격. 롯데에서 선보이는 상위 0.1%를 위한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 문의 1811-9996 롯데건설. 에즈랜드 쉽고 빠른 인쇄. 에즈랜드 나만의 감성 굿즈. 대량 옵셋 인쇄, 소량 디지털 인쇄, 스마트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감사보고서, 세무조정, 계산서도 에즈랜드.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이 된다고 합니다. 잠시 후 경북 북부 보훈지청의 김법수 지청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오늘도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우리 지역에 큰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안동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다는 소식인데요. 코로나19 확산 이후 백신 생산 거점으로 떠오른 안동이 이제는 국가산단으로 지정돼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틀이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정말 기쁜 소식인데요. 예. 소멸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경북 북부권이 변변한 산업 기반조차 없었던 이 지역이 이제는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고 또 바이오 생명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소멸 위기 극복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현재 북부권에는 영주 베어링 산단이 내년에 이제 국가 산단 지정을 노리고 있는데요. 그 바이오 생명 산단의 경우에는 복잡한 절차 없이 처음부터 이제 국가 산단으로 조성이 되고 또 수많은 기업체와 고용 창출 효과 등이 예상이 됩니다. 네. 지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전의 틀을 마련했다.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성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국가산업단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길래 이렇게 우리 양승진 기자가 지역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그 경북에는 총 현재 10곳의 국가산단이 지정돼 있는데요. 예.
10곳의 국가 산단에는 기업만 총 한 2,600여 개소, 고용 인원은 한 10만여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안동 국가 산단에 그대로 대입을 해봤을 때 조성 시점인 2028년이 되면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 산단에는 뭐 기업이 한 260여 개 개소, 그다음에 고용 인원이 10,000여 명에 달할 정도의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단순히 이제 나누기를 해봤을 때 현재 있는 거 이거보다 뭐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그렇죠. 있고. 예. 네. 도청 신도시 인구가 지금 한 25,000여 명 수준인 점을 고려를 하면 국가 산단 조성을 통해서 신도시 인구 뭐 절반 수준의 인구가 이제 새롭게 유입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바이오 산단을 조성하는 공사가 이제 2028년까지 앞으로 5년간 총 사업비가 이제 3,500억 정도가 이제 투입이 되는데요.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지역 업체나 장비를 사용하고 또 공사 인력 고용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파급 효과까지 고려를 하면 국가 산단이 조성되는 과정에서도 이제 지역 경제에 큰 활성화 효과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생각보다 규모가 크군요. 그러니까 네네. 약 한 260여 개소의 그런 기업들 예상되고 고용 인원은 한 10,000명 정도.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자, 이 안동 바이오 생명 국가 산단. 자, 정확히 그 위치가 제가 뭐 풍산읍 이렇게 좀 들은 것 같은데 어디에 어떻게 조성이 되는 겁니까? 국가 산단이 조성되는 곳은 이제 풍산읍 놀이 일원인데요. 풍산읍 놀이 일원. 예. 그 위치상으로 하면은 안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너편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길 건너편 그쪽 말하는 건가요? 예. 4차선 도로 맞습니다. 건너편에. 네. 예. 그 조성 규모는 132만 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말씀드렸던 대로 3,500억 정도. 그래서 이제 2028년까지 조성이 되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지역의 새로운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거고, 이제 안동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산단 내에 이제 백신 상용화 기술 지원센터나 동물세포 실증 지원센터, 그리고 국제 백신 연구소도 있고, 잘 아시는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SK 플라즈마와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바이오 백신 관련 연구기관이나 시설들이 집적화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비임상이나 임상시험, 생산, 또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는 과정이 원스톱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전주기 지원 시스템이 안동이 갖추고 있는데요. 예. 그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백신 치료제에 대한 뭐 주권이라든가, 그리고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뭐 백신 개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컸기 때문에 이제는 안동이 이제 백신 허브로 명실상부한 세계 백신 허브로 이제 자리매김하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렇겠군요. 예. 자, 정확한 위치는 현재 그 농수산물 도매시장 그 건너편, 길 건너편쯤 놀이 일대가 될 거다라는 거. 근데 이쪽이 벌써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 개발행위 제한구역 뭐 이런 걸로 지정이 다 됐잖아요. 예, 그렇죠. 현재 다 된 상태라서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왜 바이오 산업단지 있잖아요. 안동에 풍산에. 예. 현재 그 많이 있는 그 기업들이 혹시 이 국가 산단으로 이전해가고 뭐 이런 계획은 아직 안 나왔죠?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돼봐야. 아직 돼봐야 아는 거죠? 예. 그거는. 그렇죠. 예. 제가 좀 너무 앞서갔나요? 예. 조금 그렇습니다. 자,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과정도 뭐 쉽지는 않았다고 좀 들었는데요. 어땠습니까?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하기 전에 국정과제로 이제 지방시대를 선언을 했었거든요. 예. 경상북도도 이제 민선 8기 출범하고 나서 이제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고, 그래서 이 지방시대라는 게 수도권의 중심이 돼 있는 뭐 산업구조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편을 해서, 특히 이제 산업구조의 경우에는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지방의 사람이 살 수 있는 뭐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건데, 그 경상북도는 정부의 이 같은 운영 기조에 맞춰서 신규 국가 산업단지 유치에 좀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뭐 안동에는 백신 산업, 그리고 경주와 울진에는 각각 원자력 수소 산업과 뭐 그 바이오 산업들 이렇게 지역 주력 육성 산업으로 정하고 지난해 10월 이제 국토부에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또 국가 산단의 필요성, 국정 과제와의 정합성, 산업 입지적인 장점 등을 내세우면서
치열하게 유치 활동을 벌였고요. 국토부는 서면 검토 이후에 지난해 11월부터는 현장 실사를 거쳤고 이제 연말에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3월 15일 날 대통령 제가로 이제 최종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북의 두 곳 열심히 유치를 추진했는데 둘 다 성공을 했다는 거. 세 곳. 세 곳. 그러니까 안동과 울진, 경주 이렇게요. 예, 그렇죠. 자, 안동 바이오 생명 국가산단이고 울진, 경주도 이제 원자력 수소 산업 이렇게 국가산단으로 지정됐다는 말씀이신데, 자, 지역의 발전 축이 이렇게 되면 좀 새롭게 재편될 수도 있을까요? 이것도 좀 앞서가나요, 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제 경북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경북은 산업화 시기에 경부선 라인 그러니까 이제 구미, 대구, 포항을 축으로 해서 발전을 했었는데 대구를 제외하더라도 구미, 포항의 인구만 90만 명 정도 수준으로 경북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시기부터 북부권하고 포항을 제외한 경북 동해안의 경우에는 사실 외면받아온 게 사실이고, 그렇죠. 특히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분변한 산업 기반이 없었고, 농업이나 관광 산업 위주로만 산업 구조가 형성되면서 인구 유출이나 저출산, 고령화의 직격탄을 맞았고 요인 없이 부지기수인데 국가산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기업과 고용 창출 효과 그리고 지역 산업 구조를 새롭게 재편할 수 있게 됩니다. 다행인 점은 이제 안동 외에도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울진이나 경주 모두 이제 그간의 강점이 있는 산업들을 더욱더 육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건데요. 그렇죠. 안동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도 있지만 이제 햄프 규제 자유 특구를 통해서 바이오 생명 산업 기반이 어느 정도 있는 곳이고, 울진은 한울 원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 경주도 소형 모듈 원자로를 비롯해서 핵심 원자력 기술과 관련한 산업 기반이 있는 강점이 있고요. 그래서 국가산단 지정이 이번에는 북부권뿐만 아니라 경북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에 설 수 있는 축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보여집니다.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자, 안동 바이오 산단이 햄프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되면서 여러 성과가 있었고 그 성과가 결국 국가산단 지정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말이 나온 김에 이 햄프 규제 자유 특구 있잖아요. 이와 관련된 얘기도 좀 해주시죠. 그 햄프 규제 자유 특구는 지난해 정부 주최의 규제 자유 특구에 대한 운영 성과 평가에서 우수 특구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증 특례도 연장을 받았고 연구개발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국가산단 지정 전에 이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을 유치하고 대마 스마트팜 재배 단지 조성과 같은 햄프 천연물 산업의 국가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는 방침을 세웠고 이게 또 유치 작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됐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서 그러니까 햄프 규제 자유 특구의 성과에 힘입어서 어쩌면 이제 안동의 국가산단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안동 바이오 생명 국가산단 앞으로 이제 백신 산업도 집중 육성하겠지만 햄프와 관련한 실증 등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네, 경상북도는 앞으로 첨단 바이오 분야 등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이제 발굴해 나갈 계획인데요. 특히 안동은 이제 국가생명산단 지정과 관련해서 동물 백신이나 햄프 또 동물용 의약품 등 바이오 분야의 국비 사업을 이제 신규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 햄프의 경우에는 햄프에 있는 이제 칸다비디올이라는 성분이 뇌전증과 같은 신경질환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서 2025년에 되면 세계 시장 규모가 2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 햄프는 의료 분야 외에도 건축이나 음식, 안동 같은 경우는 이제 햄프 시드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고요. 또 특히 의료용 대마 시장의 경우에는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 규모가 이제 5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대마 생산량이 많은 국가인데요. 그 중심에는 이제 안동이 있고 또 현재 규제 자유 특구 지정 이후 안전성이나 산업화에 대한 가능성 검증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국가산단 조성은 안동포로 유명했던 대마 선배를 활용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게 되는 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마어마하군요. 이 대마 산업, 햄프 산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의료용 대마 시장이 이제 내년 기준으로 해서 사업 규모가 5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아주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래서 안동시에서도 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햄프 산업에 대해서. 예. 자, 많은 인력이나 기관이 이제 앞으로 국가 산단에 들어서게 되면 대규모 인구 유입 효과 이게 상당히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것도 네네. 많이 기대가 되는데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경상북도 안동시도 이제 머리를 좀 맞대고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뭐 신도시에 버금가는 인구 유입이 이제 이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결국은 이 유입되는 인구들이 머물 수 있는 주거 공간과 같은 인프라 구축도 빨리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안동 원도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쪽인 풍산읍 쪽 그리고 이제 3단이 들어설 사안동 IC 주변으로는 뭐 어느 정도 개발이 필요해 보이고요. 네. 뭐 안동가옥대 주변에 이제 뭐 대규모 아파트 분양도 뭐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 산단이 조성되는 위치를 고려했을 때는 도청 신도시의 활성화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2단계 개발뿐만 아니라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는 만큼 앞으로는 이제 뭐 3단계나 4단계 개발 계획 수립도 필요해 보인다는 의미인데요. 예. 그간 도청 이전 이후 특화 산업이 부족해서 공무원을 제외한 인구의 유입은 신도시에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산단이 들어서게 됐고 이제 안동을 넘어서서 북부권 전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 만큼 네.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머리를 맞대서 지역 발전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아주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 희망찬 소식 좀 들었네요. 우리 지역 소식. 네네, 진짜 맞습니다. 오랜만에. 이거 100% 확정된 거죠? 국가 산단. 예, 맞습니다. 또 무슨 변경되거나 이런 거 아니죠? 예, 그럴 일은 없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안동 바이오 생명 국가 산단 유치 소식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20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자, 지난달 27일이었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북부 보훈지청 김법수 청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경북 북부 보훈지청장 김법수입니다. 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직접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정부 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된다. 이런 소식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먼저 허안구에 라디오 오늘에 출연해서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예, 어떤 의미 이런 부분을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되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여쭤보셨는데요. 예. 국가보훈처 창설 62년 만에 보훈 가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염원하셨던 부승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국가보훈처가 5차례에 걸쳐 장관급과 차관급 이렇게 오가는 등 불안정한 입지로 인해서 보훈 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했고 일관된 보훈 정책을 펼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 반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보훈부처를 부로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1989년 아주 작은 정부 기조 하에서도 제대 군인처를 부로 격상하였고 예. 현재 제대 군인부는 연방정부에서 국방부에 이어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보훈부 승격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국가를 위해 청춘과 목숨을 바쳐 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제대로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한다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주는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높아지는 위상만큼 보상금 현실화는 물론 보훈 의료와 복지 서비스 등 보훈 정책을 한 단계 격상하는 인류 보훈 실현으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가보훈부 성격은 인류 보훈을 핵심 가치로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며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의 내적 가치를 갖추고 국가의 근본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예.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의미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종이 넘기는 소리가 좀 크게 들리네요. 지청장님. 예. 그걸 이렇게 뜯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예 뜯어서.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보훈부 승격 서명식에 직접 관련 대상자를 초청해서 그 서명식을 가졌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전자결제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서명하는 행사는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 국정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이용해서 전자결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번 국가보훈부 승격은 인류 보훈을 핵심 가치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고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정부 조직 개편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보훈부 승격 법안을 직접 자필로 서명하시고 보훈 가족과 제복 근무자를 초대해서 기념 행사를 가졌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만큼 정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보훈을 중시한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미국도 1988년 레이건 대통령이 그 제대 군인처를 부로 승격하면서 그 법안에 직접 서명을 하는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보훈 제도를 갖추고 보훈 문화가 깊이 뿌리 내린 것은 이런 높은 정책적 관심과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훈처는 부승격을 계기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국격에 걸맞은 인류 보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인류 보훈을 이렇게 핵심 가치로 강조를 하고 계시는군요. 자, 이번에 보훈부 승격을 계기로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제복 입은 이들을 존중하는 뭐 군인, 뭐 경찰, 소방관 등등이 되겠죠. 이런 분들을 존중하는 그런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대통령께서 이번 법안 서명식 행사에서 보훈 문화는
곧 국격입니다. 라며 국가보훈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의 확산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예.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국가보훈부 승격을 계기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훈의식 함양과 캠페인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 특히 제복에 대한 존중이 사회 전반의 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는 데 적극 힘쓸 계획입니다. 예. 과거 한때 제복이 존경보다는 폄하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훈부 승격을 계기로 제복이 더 이상 단순한 근무복이 아니라 영웅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가보훈부 출범일이 이제 6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그 날짜가 언제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아까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2월 27일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하고 예. 3월 4일 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예. 공포 시점에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일자로는 6월 5일 국가보훈부가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요? 네, 현충일 바로 전날. 네, 그렇습니다. 6월 5일에. 네, 현충일 전이어서 이제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이제 국가보훈부로서 행사를 하게 되는 그런 그러네요.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자, 지금까지 국가보훈부 승격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경북 북부 보훈지청장이시잖아요. 네, 그 보훈지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소개를 좀 간략히 좀 해 주시죠. 네. 우선 경북 북부 보훈지청은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입니다. 예. 네, 안동시, 예천, 군 등 경상북도 북부 지역 8개 시군을 관할하면서 국가보훈 대상자 한 1만 2천여 명에 대해 예우와 보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부 지역에 8개 시군 관할하는데 한 12,000분 정도가 지금 계시군요. 한 12,000분 정도. 국가보훈 대상자가 총. 예. 이전에는 저희 지청이 안동시 용상동에 소재하였는데요. 2020년도 11월에 경북도청 신도시가 있는 경북지방합동청사로 이전해서 지금 현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예. 안동을 비롯한 그 경북 북부 지역은 한국 독립운동의 성지로 석주 이상윤 선생, 육사 이활 선생, 운강 이강년 선생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지역입니다. 예. 또한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의 낙동강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격전을 치른 안동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그 독립과 호국의 고장인 경북 북부에서 보훈지청장으로 근무하게 된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마디 더 첨언을 드리면 우리 직원 모두는 이제 친절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 보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입니다. 네. 또 지역 주민들께서도 보훈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예, 지난 2020년 11월에 도청 신도시로 이사를 가셨군요. 정부 경북지방합동청사에 계신데 그 직원은 총 몇 분 정도나 직원은 계세요, 저희들이 그 공무원은 한 22명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훈 실무관이라고 해서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이제 그 가정을 방문해서 일을 좀 도와주시고 이런 공무직분들 예. 한 35분 이렇게 해서 계십니다. 한 60여 분 정도 일을 하고 계시고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이 이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 외 지청장님들 이렇게 모이는 자리가 가끔씩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국에. 그렇죠? 예. 그 1년에 2번 정도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거기 가시면 어깨 힘 좀 주셔도 되겠네요. 북부청사 북부지청에 이제 근무하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짜 여기는 이제 독립운동의 성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기에 근무하는 지청장으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서 그렇죠. 예.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 지역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그럴 예정이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이제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인구 대비해서 국가보훈 대상자 아까 12,00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비율도 상당히 좀 높을 것 같네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전체 그 숫자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좀 사실 북부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부분은 많지는 않겠죠. 많지는 인구 자체가 적으니까. 인구 비율 말씀하신 대로 인구 비율로 하면 비율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올해는 6.25 전쟁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기도 한데요. 경북 북부 보훈지청에서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사업을 구상하고 계실 텐데 뭐 대표적인 사업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올해는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러니 이에 따라서 저희 지청에서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인 보훈문화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 보훈문화제를 하시는군요. 그전에는 안 했던 이 행사. 그렇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시민 참여형 보훈문화제라고 하셨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보훈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무겁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훈의 가치를 쉽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서 독립, 호국, 민주 이렇게 저희들은 보훈의 3대 분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 분야별로 보훈과 전시, 공연 등의 문화 행사를 접목해서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저희 지청에서는 시기별로 구분해서 4월에는 민주문화제, 6월 호국문화제, 8월 독립문화제 이렇게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보훈문화제라는 거 세 가지 분야로 나누셨군요. 독립, 호국, 민주 이렇게 해서 4월에는 민주문화제, 6월에는 호국문화제, 8월에는 독립문화제 이렇게 개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하나하나 좀 보죠. 민주문화제 이게 4월에 열린다고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4월 민주문화제는 민주주의를 위한 외침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2.28 민주운동, 3.8 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시관을 구축해서 그 문화제를 이렇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는군요. 온라인 전시관. 온라인 전시관에는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인물과 장소 등을 중심으로 미니 다큐 영상물과 민주화 운동 관련 사진을 제작 전시하여 공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인 학생 청소년들이 민주 유공자들의 헌신과 공헌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이번 온라인 전시관의 영상물과 사진 자료를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해서 교육 자료를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전시관 관람 후에 영상 공유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월에 있을 민주문화제 소개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그 호국문화제라고 하셨죠. 6월에 열리는 6월에 호국문화제, 8월에 독립문화제 이것도 같이 소개를 좀 해 주시죠. 6월 호국문화제는 올해 6.25 정전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서 6.25 참전 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서 청소년 시민들과 함께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 편지 쓰기, 평화의 비둘기 풍선 날리기, 어린이 사생대회, 보훈 골든벨 퀴즈 대회, 토크 콘서트 등으로 다양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SNS 이벤트를 통해서 참여하신 분들의 명의로 6.25 참전 유공자를 위한 기부금을 조성하여 전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까요.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에 열리는 독립문화제는 경북 북부 지역이 이제 한국 독립운동의 성지라 불릴 만큼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했던 그런 의미가 깊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독립운동의 산실로 널리 알려져 있는 임천각 현지에서 석주 이성용 선생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을 공연하고 또 지역 출신 독립유공자들의 항일 투쟁을 그린 독립운동 영화를 상영하는 등 그 현장감 있는 행사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 열리는 이 행사 준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권정락 팀장님 같이 오셨던데 보니까 이 팀장님 너무 바쁘신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 소관하는 팀장이어서 예. 지금 열심히 예. 그 아이디어도 짜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김법수 북부 보훈지청 지청장과 함께 하고 있는데 쭉 이렇게 설명 들으니까 올해 보훈문화재 행사가 아주 더욱더 특별하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당부사항과 또 앞으로의 각오도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고마움을 잊고 지낼 수 있습니다. 네. 보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기념관이나 충원탑 등 현충시설을 방문하시거나 또는 우리 경북 북부 보훈지청에서 준비한 다양한 보훈 행사를 접해보시면 보훈이 우리 생활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보훈은 애국을 위한 약속이고 국가의 무한 책임입니다. 오는 6월 국가보훈부 성격을 계기로 우리 사회 곳곳에 보훈의 가치가 뿌리 내려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국가 유공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청장님 말씀처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순국선열, 호국영령들 기억하고 또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 기리고 나라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북부 보훈지청의 김법수 지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지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예.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자, 오늘 예,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저 먼 나라 얘기인데요. 네. 프랑스의 연금 개혁에 관한 뉴스인데 예. 이게 지금 요즘 매일 우리 언론에도 소개가 되면서 예. 뭔가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정부도 지금 연금 개혁을 3대 개혁에 포함해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직 큰 움직임은 없는데 프랑스는 이게 지금 이제 실제로 그 프로세스에 들어가서 진행 중인데 법안이 의회에서 네. 이제 진행 중인데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국민들은 그 연금 개혁 안을 거부하기 위해서 이제는 폭력 사태까지 발전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작년 프랑스 대선을 전망하면서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프랑스 국민이 극우의 등장을 막기 위해서 억지 춘향격으로 꼴보기 싫은 마크롱을 또다시 선택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예. 기억나네요. 예. 그때 왜 극우 르펜인가요? 네. 르펜 네, 맞나요? 맞습니다. 예. 네. 거기를 저지하기 위해서 또다시 마크롱을 선택할지 지켜보자 하셨는데 선택했네요. 근데 마크롱한테 지금 엄청나게 지금 국민들이 당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프랑스의 연금 개혁. 사실은 그 뉴스를 통해서 보긴 봤습니다. 그 연금, 정부가 연금 개혁하겠다 했는데 상당히 사회적 진통, 국민 저항에 처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대체 프랑스 연금 개혁안이 어떤 내용이기에 이렇게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네. 2030년까지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고 또 하나는 연금을 받기 위한 총 근속 기간이 42년에서 43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두 가지요. 정년을 현재 62세인데 64세로 늘리고 근속 기간을
아, 여기는 42년을 부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연금을? 네. 우리는 10년만 부으면 10년 이상만 되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연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좀 복잡하니까. 어쨌든 근속 기간도 1년을 더 늘렸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항한다. 이거군요. 예. 사실 그 국민의 대부분은 노동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 국민 대부분한테 저촉이 되는 거라 할 수 있는데 2년 더 일하고 네. 그 근속 기간도 늘어나면 또 일하는 시기도 빨라져야지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예. 아, 이건 국민들한테는 상당한 불이익이죠. 그렇군요. 예. 지금 뭐 의회는 어떻습니까? 의회 상황은?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통과 여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연금 개혁안이 프랑스 상원을 통과했어요. 아, 상원 통과했어요? 네. 예. 그리고 나면 이제 하원에서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아, 하원 거쳐서 상원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상원 갔다 하원 가나요, 여기는? 프랑스는? 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네, 하원. 그런데 지금 하원이 현 정부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 예. 그러면 하원에다가 표결을 맡기면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긴급 조치권을 발동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긴급 법안이라고 인정한 경우에 내각이 의회의 승인 없이 입법을 강행할 수 있어요. 아, 이런 게 또 있군요. 네. 그래서 이 조치를 실제로 발동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야당 쪽에서는 그러면 좋다. 우리는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 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불신임안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만약에 그 같은 헌법 조항에 따라서 이 법안은 폐기되고 내각이 해산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아주 백척간두에서 여야가 지금 승부를 겨루는 거예요. 야, 여기는 뭐 우리 만만치 않군요. 우리랑 비슷하군요. 지금 여야 대치가. 예. 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마크롱 쪽에서는 이제 좀 여유가 있는 게 공화당이라는 중도 우파 정당이 연금 개혁안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임안이 부결될 거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거 이러다가 우리 저 법안 통과되고 나면은 큰일 난다 그러니까 시위가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의회도 통과될 것 같으니까 국민들이 이제 나선 거군요. 만약에 실제로 통과가 되면은 시위는 정말 격해질 겁니다. 아유, 그렇군요. 네. 아유, 프랑스 지금 나라 안사정도 아주 긴박하군요, 지금. 이 프랑스 국민들 무섭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거기 유럽에 있을 때 봤는데 무섭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군요. 거기 뭐 와인 즐기고 이렇게 잘 즐기면서 살 분들 같은데. 근데 사회적 부정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그렇군요. 예. 하여간 프랑스 혁명이 있었던 나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자, 프랑스의 정치 상황 아주 상당히 지금 현재는 불안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프랑스의 정치 지형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크롱과 르펜이라는 대선 결선에서 붙은 후보를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크롱은 신자유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우파 쪽에 가까운 사람이고 르펜은 극우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극우파, 르펜. 네. 예. 그런데 이제 중도에 있었던 중도 좌파나 중도 좌파의 사회당이나 중도 우파의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이제 정권을 잡았던 정당인데 이들이 몰락을 하고 나니까 프랑스 중도 성향의 국민들이 표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르펜을 찍자니 이건 정말 구체적인 망신이고 마크롱을 찍자니 우리의 이해관계를 지금 건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 신자유주의자를 선택을 했는데 그는 이미 첫 번째 당선되고 나서 첫 번째 임기 때에도 이미 그 노동자들이나 사회적 약자를 짓밟는 정책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미 노란 조끼 시위대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합니다. 오랫동안 지속됐었죠. 예. 그게 이제
다시 이 재선에 들어온 임기에서 또다시 재연될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약간 오른쪽에 있는 마크롱 그리고 완전 오른쪽에 있는 르펜 이런 정치 지형인데 왼쪽에는 뭐 괜찮은 정당이 없나 보네요. 프랑스에. 진보 정당. 사회당이라는 정당이 사회당. 있었죠. 예. 독일의 3인당과 비슷한 그런 사회당이 있었는데 이 사회당이 지금 완전히 망했어요. 망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나마 덜 오른쪽인 마크롱을 지지한 국민들이군요. 자, 이렇게 마크롱을 선택했던 프랑스 국민들 뭐 현재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과거에도 뭐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아하. 정부도 그렇고 예. 그 아주 대표적인 예가 히틀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마 이제 국민들은 히틀러를 그냥 악인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게 지금 민주주의 몰락의 산물이에요. 히틀러는. 민주주의 몰락의 산물이다. 히틀러가. 네. 왜냐하면은 1차 세계대전 때 희생자가 약 1,000만 명입니다. 예. 그리고 20년 뒤에 일어난 2차 대전 때 희생자가 약 7천만 명이에요. 20년 사이에 이렇게 큰 재앙을 두 번 겪었다는 건 사실 이건 인류의 비극이기도 한데 이 비극을 피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예. 그게 궁금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미 30년대에 그 대공황이 일어나고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는 상황에서 히틀러는 이제 독일 수상으로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전쟁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유럽 쪽의 주변 국가들을 하나하나 접수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지금 서방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전쟁을 겪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히틀러랑 전쟁을 하기 싫으니까 자꾸 협상을 해요. 예. 그런데 여기 이제 1938년도에 독일 남쪽에 있는 민헨이라는 도시에서 무솔리니하고 데려오고 히틀러를 이렇게 한 자리에 앉혀가지고 야 우리 이제 협상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히틀러가에게 뭔가 안겨주면서 당신 좀 이렇게 침략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요. 그게 이제 민헨 회담이군요. 민헨 회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식 발음 민헨.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민헨, 그죠? 예, 축구로도 유명한. 예, 그게 이제 민헨 회담이고. 예. 그러니까 히틀러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침략을 해도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할 생각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네. 그래서 이 민헨 회담 이후에 마음 놓고 동유럽을 침략해 들어갑니다. 그게 2차 대전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사실은 미국이나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던 미국이나 이 연합국들이 대동단결해서 이 독일의 히틀러를 막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안 할 테니까 저 히틀러라는 사람 또 공산주의도 막아주고 이러니까 히틀러를 그렇게 위험한 인물로 보지 않았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결과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어마어마한 이제 희생이 따르고 특히 이제 유태인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그 10명 중 9명이 유럽에서 유태인이 희생되거든요. 예, 그렇군요. 이런 그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었죠. 당시에. 세계사 이건 들을수록 재밌는 것 같아요. 참 우리 안상주 교수님이 사학과 교수님 그 중에서 세계사 전공 맞으시죠? 네. 재밌네요. 다음에 이제 소재거리 없으면 세계사 강의 좀 해주세요. 예. 자, 오늘 결론 내려주셔야 될 시간인데요. 한 3, 40초 남았네요, 시간이. 네. 예. 사실은 민주주의 체제는 민의를 대변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정당 지형이 이상하게 되면은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그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는 괴물의 출현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괴물. 예.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연금개혁 이걸 통해서 프랑스의 정치 지형이 왜곡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회적 진통을 겪고 있다는 교훈을 얻으면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지금 해야 하는 연금 개혁이 사회적 합의가 잘 진행되도록 뭔가 좀 매끄러운 프로세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마크롱의 이 강행을 우리 정부가 따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